이게 지금 이 대표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헌법상 범주 안에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계엄은 헌법상 권한 아닙니까? 계엄도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쪽에서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라고 어제 이 대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계엄 같은 경우에도 헌법 77조에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잖아요. 물론 그게 과하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헌재가 따지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대표가 얘기를 하면은 항상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이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이 지금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용 탄핵이라는 건 이건 말이 됩니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변명을 할수록 저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사실 29번의 탄핵 청구가 있었고 다 연전연패를 해서 8대 0으로 그렇게까지 결론이 났으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야당의 탄핵 소추가 그야말로 헌법질서문란이다. 왜 조선일보 사설에도 썼지만은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은 뭐가 국헌문란이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법적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거는 형법상 무고죄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법상 무고죄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사건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사사건도 있지만은 형사처분도 있지만은 징계처분도 있어요. 징계처분 중에서 가장 센 게 뭐냐면 파면이거든요. 왜 탄핵이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면을 되게 하려고 탄핵을 한 거 이거 무고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아는 법률가들도 이런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고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무고죄로 혹시 뭐 신고하실 분 안 계신가? 제가 그럼 뭐 고발사주가 되나요? 하여튼 이게 물론 이제 뭐 이게 국회의원이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왜 면책특권 같은 경우에도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 허위사실이 명백하면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대법원 판례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성님 말대로 진짜 과하게 행사했다면은 직권남용 그것도 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탄핵 소추에 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헌재에도 안 해도 돼야 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29번의 탄핵 소추, 탄핵 발의 이거 헌재로서도 괴로운 일 아닙니까? 헌재에도 어떻게 보면은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소추 비용으로 나간 세금 이것도 무시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탄핵소추 하게 되면은 국회 쪽에도 변호사를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탄핵소추 당한 쪽은 그야말로 개인 돈으로 생돈으로 방어를 하는 거고 그 국회 쪽에 나간 돈 그게 이제 뭐 지금까지 나간 게 한 4억 6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세배해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쇄 탄핵범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국힘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연쇄 탄핵범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정말 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거는 아마 가장 궁금하신 거는 이 시점에서 이런 탄핵의 결과, 탄핵 심판의 결과 이게 과연 윤 대통령의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디데이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 그게 이제 사실 완전 억측은 아니었던 게 그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역대라고 해봤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긴 한데
기준이 변론 종결되고 나서 한 보통 2주 내에는 판결이 나더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전혀 양쪽 대리인의 통지 없었고 뭐 오늘 내일 한다. 그런 기미까지도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8대 0 판결, 이제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갈라져서 8대 0,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8대 0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메시지가 뭔가? 이거 어떤 의미인가? 이걸로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나?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법조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8대 0. 이 8대 0이 야, 이거 윤 대통령 것도 8대 0으로 지금 만들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견이 갈라지면은 그 자체가 이제 국론 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찬탄 반탄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탄핵 심판으로 인해서 국가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으로 8대 0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8대 0의 결론을 앞두고 앞선 심판들 감사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심판에서도 8대 0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얘기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더 나오냐면은 앞서 4대 4가 있었잖아요. 충격의 4대 4. 이 충격의 4대 4 이후에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앞으로도 지금 판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기각이 나더라도 누가 어느 편에 섰는지 그거를 다 주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재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야, 웬만하면은 그냥 기각할 거는 그냥 전원일치로 가자. 그래야지 앞으로 윤 대통령 사건도 전원일치로 갈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전원일치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망이 틀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헌재로서도 웬만하면은 8대 0을 8대 0 어느 쪽에 8대 0인지 모르겠지만은 8대 0을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분위기는 있다. 저는 이거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다만 또 하나의 맞는 얘기는 그게 쉽지 않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쉬웠으면은 오늘 판결 나왔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가 않냐? 사실 이게 사실관계 판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뭐 무슨 체포짓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포고령만 가지고 이게 지금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아닌데 개헌 발령한 거 이거 자체가 위헌 아니야? 아니 포고령만 가지고 그냥 파면해버리면 되지 뭐 그거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취재한 분위기로는 절대 포고령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포고령만 가지고 할 거였으면 그 뭐 홍장원 2번씩 부르고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체포짓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회 해산 시도 있었는지 국회 그러니까 이 지금 150명 못 되게 정족수 안 되게 하려는 그런 시도 있었는지 그것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어요. 일단 증인들이 말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 올라간 수사 자료들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수사 자료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가 다 지적을 하잖아요. 법조계가 지적을 하는데 헌재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이견이 하나도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헌재로서도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파면을 했는데 체포짓이 있었다. 국회 해산시도 있었다라고 해서 파면을 했는데 형사에서 무죄 나와 보세요.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헌재라는 기관이 정말 존립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은 8대 0을 만들고 싶겠으나 쉽지가 않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저는 알고 있고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저한테도 진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심지어 길 가다가도 물어보고 전화해서도 물어보고 밤 11시 넘어서도 저한테 막 물어봐요. 헌재 분위기 어떤데? 8대 0 맞아? 어떤 분은 각하 아니야? 막 이러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저는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재판관이 어떻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일을 하는 8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사건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반대하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가족한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찌라시로 도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사실에 기반한 거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지금 이 시점에 누구도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거는 8대 0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은 헌재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어요. 문영배 소장대행이 대통령 그 심판 진행하면서도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결론으로 그런 얘기 중간중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헌재 분위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도대체 언제 날 건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8대 0의 결론이 웬만하면 8대 0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뭐로도 볼 수 있냐? 왜 계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을 더해주는 그런 판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내가 이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연쇄 탄핵. 연이은 탄핵으로 정말 국무위원들의 공석으로 국무회의 불성립까지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탄핵이 남발이 됐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 주장이 맞다라고 받아들일지는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이 연쇄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어제 선고난 두 건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이 탄핵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들, 이런 탄핵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이게 시간상으로도 그런 게 공교롭게도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제 검사 3명 탄핵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2일. 계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앞서 어제 선고난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엄 선고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었거든요. 그 사건들이 어제 결론이 난 거예요. 8대 0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이 남발이 됐다. 그래서 나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